더퍼 형제는 무명 시절 워너브라더스를 찾아가 우리가 스티븐 킹의 It 그것을 영화로 리메이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그땐 완전히 신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권을 안 줘? 그럼 우리가 직접 It 같은 이야기를 쓰면 되지. 그렇게 그들은 그것의 설정을 가져옵니다. 80년대 자전거를 탄 너드들의 우정, 어른들은 모르는 초자연적 악, 즉 기묘한 이야기는 태생부터 그것의 DNA를 복제해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베크나와 페니와이즈는 공포를 주는 방식이 똑같죠.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상대방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파고듭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본체의 모습이죠. 소설 그것의 후반부 페니와이즈의 가면이 벗겨진 진짜 모습은 거대한 거미로 묘사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 2와 3에서 마인드 플레이어 역시 거대한 거미 모양이었고 베크나가 인간 헨리 크릴이었던 시절 유일하게 교감하고 집착했던 생물도 바로 거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과 시간이죠. 스티븐 킹의 그것은 구조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그것은 전체 3권으로 되어 있으며 어른이 된 주인공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2시간대가 촘촘하게 얽혀있죠. 기묘한 이야기의 아이들도 시즌 4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베크나의 부활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위해 호킨스로 집결하는 전개가 펼쳐지죠. 시즌 1을 다시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즌 1의 주인공들은 완전히 애기거든요. 시즌 1에서 5까지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모습은 스티븐 킹 소설 속 시간의 흐름을 실사로 보여준 것과 같은 기묘한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은 기묘한 이야기의 엔딩을 예상하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주인공들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면 유튜브 접고 돗자리 깔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인 윌 바이어스가 베크나를 죽인다는 가설은 서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감동적인 엔딩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베크나는 항상 자신과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크나는 처음에 그 대상으로 11을 지목했지만 11에게 대차게 까였을 뿐 아니라 차원의 벽 너머로 내동댕이 쳐졌죠. 사실 베크나는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왜일까요? 어쩌면 베크나는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할 가족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11을 감싸주고 함께해주는 호킨스의 아이들 같은 존재가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베크나는 윌을 살려두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결해 놓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윌은 베크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윌은 시즌 5에서 그 연결된 능력을 이용해 데모고르곤을 공중에서 정지시켰고 팔다리를 꺾어 죽여버렸죠. 참으로 무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베크나의 능력이죠. 그러니 베크나와 대등하게 싸워 이길 사람은 윌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윌은 시즌 1에서부터 4까지 항상 구해지는 역할, 보호받는 역할이었습니다. 항상 약체였죠. 하지만 시즌 5에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우 노아 슈넵도 인터뷰에서 시즌 5의 중심은 윌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늘 악에게 당하기만 했던 소년이 스스로 악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 악을 처단한다. 이보다 더 멋진 영웅 서사가 있을까요? 피날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또 한 명의 인물은 맥스 메이필드입니다. 현재 맥스는 베크나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죠. 베크나는 맥스를 죽이고 흡수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11의 개입으로 맥스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베크나에게 치명적인 실수죠. 그는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 통제되지 않는 자아인 맥스를 스스로 들여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맥스는 베크나의 정신적 방어막 안쪽 깊숙이 이미 침투해 있는 시스템을 망가뜨릴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해외 팬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맥스가 시력을 잃은 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고 육체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떴을 것이다. 맥스는 베크나의 내면 속에 깊숙이 침투해 베크나의 약점과 트라우마를 이용해 베크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즌 5의 클라이맥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밖에서는 11과 친구들이 베크나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베크나에게는 역부족입니다. 이때 내부에서 맥스가 활약합니다. 맥스는 베크나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건드려 그의 힘을 원천적으로 약화시켜 버립니다. 사실 맥스의 서사를 보면 맥스는 누구보다 어두운 과거를 지녔고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크나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최적의 인물입니다. 스티븐 킹의 그것에서 루저 클럽 아이들이 페니와이즈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추드의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추드의 의식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 우주의 공허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들어가 서로의 의지력을 겨루는 싸움이죠. 아이들은 텔레파시로 연결되어 페니와이즈와 정신적 전투를 벌입니다. 핵심은 너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실은 하찮은 광대일 뿐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11과 윌이 베크나와 물리적으로 싸우는 동안 맥스는 이 추드의 의식을 통해 베크나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스티븐 킹의 그것의 결말에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죽는 캐릭터 에디 카스브렉은 그룹 내에서 가장 약골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용감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윌의 운명 앞에는 커다란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선은 이미 시즌 5의 파트 1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윌은 마크를 사랑하죠. 윌은 게이입니다. 마이크와 11의 사랑을 응원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도 벌써 가슴이 아픈데요. 기묘한 이야기의 피날레에서 어쩌면 윌이 자신을 희생하는 비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적 관점에서 윌이 베크나와 싸우는 과정에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한번 예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호킨스의 운명을 예상해 봅니다. 스티븐 킹의 그것에서는 페니와이즈가 죽자 그의 악의 기운으로 지탱되던 마을 데리가 대홍수와 지진으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마을 자체가 괴물과 한 몸이었던 거죠. 이는 호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4의 엔딩에서 이미 호킨스는 뒤집힌 세계와 융합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베크나를 죽이고 차원의 문을 닫으면 호킨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몇몇 주인공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들의 추억이 깃든 고향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의 주인공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을 떠났듯 기묘한 이야기의 아이들도 이제 유년 시절의 상징인 호킨스를 떠나 진정한 어른이 되는 엔딩, 이것이 더퍼 형제가 준비한 쓸쓸하지만 감동적인 엔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기묘한 이야기 시즌 5의 두 번째 파트가 공개되고 그리고 또 며칠 후면 드디어 피날레가 공개됩니다. 10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씬 바이 씬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